안녕하세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9시 37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어 마이크로 힐링 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힐링 님. 예. 짧게 힐링 님 이렇게 네. 시작 인사 좀 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저는 이제 마이크로 힐링이라는 활동명으로 이 브랜드에서 3기 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루의 루틴 쉬운 명상이라는 타이틀로 명상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한 1 년이 넘게 되었네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이 브랜드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호몽 캠프에 영광스럽게 초청을 받아서 호몽님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호몽님이 잘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면서, 또 사진 자료 준비한 거 하면서 제가 활동했던 거, 그리고 명상에 관련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시아 님이 오시자마자 후원도 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만나게 되어 좋아요."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 고맙습니다.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브릭스 님은 스톱모션 연습하다가 왔었는데 브릭스 님도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고 저하고는 친한 분이니까 또 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뭐 힐링 님 오늘 모시고 이렇게 호몬 캠프 진행하는데 채팅창으로 평소 때 뭐 명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그리고 힐링 님 개인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 가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힐링님 하면은 명상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받은 질문지에는 본업이 명상 보급이라면은 또 부업이 또 있어요.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 대관 업무 이렇게 했는데 뭐 명상은 일단은 스킵하고 이게 뭐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유, 이걸 쓰지 말 걸 그랬구나.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한 10년 동안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다가 명상을 시작하면서 직장을 정리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그래서 명상을 배우고 명상을 보급하고 하는 일이 제 본업이에요, 사실은. 예. 전 음. 직장을 정리한 것도 새로운 또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명상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명상을 하면 도반님들이라고 해서 많은 도반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었어요. 그 사업체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보급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배우게 되었고, 한 2년 정도 업무를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가지고 그 업무를 배워 가서 그 업무를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본업을 다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는 그런 그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명상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랑 이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썼을 때 아마 제가 "본업은 뭐고 부업은 다른 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 번 드리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는 거는 이제 물어보신 분도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 한 3년 차 됐거든요. 근데 뭐 음. 제가 전에 했던 일은 뭐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거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배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서 이거로 근데 이제 생활을 잠시만요. 하면서 이게 네. 힐링 님, 네. 제가 이제 대관 업무라고 했는데 이 네. 한글로 대관이라면 두 아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네네. 관청을 상대하는 대관이 있고, 아니면은 네. 어떤 대관 건물을 빌려준다 할 때 대관이 아. 있는데, 이게 관청을 상대한다는 그 대관 업무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맞아요. 전자예요. 그래서 네. 태양광 발전소,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끝까지 이제 건설을 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관에 여러 관을 거치거든요. 그 네네. 관에 해당되는 업무, 허가 업무 뭐 이런 것들 다 총괄해서 그 대관 업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네. 기술을 이제 배운 거죠. 쉬운 일은 아니다. 아 이 네. 힐링이 많이 필요한 분야일 것 같은데. 원래 네. 그래서 공무원들 제가 상대하려면 운전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지자체를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음. 400 킬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뭐 300 킬로. 어이구 네, 그래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하늘을 많이 보고 자연을 많이 본다는 거. 그래서 아까 호목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뭐 대구 가면서 이렇게 자연을 마주했을 때 행복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 그 쪼끔 고되기는 하지만 자연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는 운전할 때더라고요. 물론 이제 걷기 음 하고 이럴 때도 보기는 하지만은 그 시간 동안 하늘을 가장 많이 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도 캠핑을 좋아하니까 캠핑 갈 때도 하늘을 뭐 이렇게 일기예보를 알기 위해서라도 하늘을 좀 쳐다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네네.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는데 걷기 운동도 이렇게 할 때마다 하늘을 안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평균적인 일반인들보다는 좀 하늘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어떨 때는 진짜 하루 종일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퇴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맞아요. 예. 그쵸. 음. 예. 잠깐만요. 돌아온 밍스님, 그다음에 요미고리 문자님, 똥싸개님 반갑습니다. 똥싸개님은 닉네임을 재밌게 지으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 브랜드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이 뭔가 닉네임을 쪼끔 순화적인 닉네임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저 혼자 개인적인 식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브랜드에 빌링님 들어오셨을 때 친한 선배님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명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명상하는 분들은 이제 '명상을 어떻게 보급할까.'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네. 선배님 중에서 이제 캘리그래피 하고 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이 브랜드를 먼저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한다는 3기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저를 잘 챙겨 주시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음. 마이크로 힐링 제 이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잘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추천을 하셨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구글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받고 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마감 하루 전에 "신청했어요?"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체크하셨구만.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구글 들어가서 엄청 쉽대요. 그래서 봤더 이제 그때 들어갔죠. 그랬더니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분이 이제 저를 보면서 마이크로 힐링이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추천하시고 그분은 추천만 하시고 왜 활동은 안 하시지? 아 그분은 이제 그 캘리그라피 하시는 선배님이신데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작품도 만드시고 이제 그런 분이시고요. 제가 잘할 것 같아서 했던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설마 그분이 루시아 님은 아니실 테고. 루시안 선생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네 루 예. 루시아 선생님은 산 게 아니고 사기부터 출발하셨죠? 루 선생님 여기 그래서 와서 뵀었고 네. 농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꾸준히 활동하는 거 보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더 고맙지만 그래요. 네 응원을 항상 해 주시는 선배님이세요. 네. 네. 그렇군요. 이구에게 댕댕이 님도 들어오셨고요. 지금 상기 때부터 이렇게 명상에 관련되는 미덕을 주로 하셨는데 그 명상 외에 어떤 미덕을 하셨는지도 잠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명상 이야기는 쪼끔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네네. 벌써 스킵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면서 설명해야 되는 괜찮습니다. 건데 거의 주로 명상 미덕을 했고요. 뭐 네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는 명상 미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20%는 이제 명상을 하면서 제가 답변에도 쓴 말씀이 있는데 선문화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선이 신선선자에서 사람인과 매산자에서 사람과 자연과 함께하는 그 글자인데요. 명상을 하면서는 자연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걸 선문화라는 단어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음. 선문화라고 해서 뭐 공동체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리고 또 생태마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안내를 해 드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아. 들어가면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명상을 하면서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사람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과정들이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공동체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어서 제 생활 속에서 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상이지만 조금 더 산 쪽으로 이렇게 영역을 소개를 해드리는 걸 하고, 영화도 명상 관련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나는 또 아까 대관음모하고 네. 다른 또 오해가 있었던 게 선문화에서 우리가 참선할 때 그 선자인 줄 알았더만은 이게 네. 신선선자 선천 선문화였네요. 네네, 맞아요. 신선선자 어. 선문화를 쓰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선문화라고 해서 사람과 자연과 이제 산이 자연이기도 하지만 하늘이기도, 하늘이라는 표현으로도 말씀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글자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추구하는 삶이 선문화의 삶이다. 이렇게 아. 안내를 해 드리죠. 네네. 많이 제가 그 알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분도 도중에 계시니까. 네. 뒤에 사진을 바꿔 놨어요. 네. 그래서 요 사진 한 장 한 장 설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요거는 제노아 컨퍼런스라고 해서, 제노아라고 해서요. 이제 영문으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 오세아니아 앤 아시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아시아랑 오세아니아에 있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컨퍼런스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보통 게더링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볍긴 한데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게 2015년하고 1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인도에서 하고 한 번은 태국에서 했어요. 밑에 사진은 이제 태국 사진이고 위에는 인도 사진인데요. 처음에 인도에서 할 때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 2018년 태국으로 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건데, 오른쪽 제일 밑에 사진인데 인원이 꽤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 뭐 안 계신 분도 있고, 거의 100명, 100에서 150명이었나? 이제 오.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사람을 케어하는 삶, 이런 삶들을 추구하는 그 네트워크가, 그 글로벌 에코블리지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이 단체에 가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체에 들어가서 한국을 이렇게 대표한다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동체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모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이런 모임에 가면은 항상 명상 세션을 열어요.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명상을 하니까, 명상을 하시고 싶은, 한국의 명상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는 장면이에요. 동그랗게 서 있는 건. 그리고 네. 왼쪽에는 왼쪽 밑에 사진은 이제 호흡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밑에 가운데는, 가운데에 이제 서 계시는 분이 그 젠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의 리더라고 코샤라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직접 교육을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예. 예. 왼쪽 첫 번째는 이제 청년 활동가 분들과 사진 찍은, 처음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 앞에서 지금 뭐 현생에서 하시는 일부터가 많이 돌아 들어와서 인제 네. 본질적으로 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네. 명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거예요. 네. 언제부터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어 제가 처음에 명상을 시작한 거는 2006년도였는데요. 네네. 명상을 사실 처음부터 관심 있어 하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명상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변 분들의 추천으로 많이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명상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마이크로 힐링 명상하면 잘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명상하면 잘할 것 같아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어
감정이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여리고 약하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명상을 하면은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2006 년도에 했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음. 본업이 명상을 시작하고 본업으로 바뀐 거는 좀 시간은 한 10년 정도 시간 지나서 명상이 본업으로 보급이라는 그런 단계로 갔고요. 그전에는 이제 생활하면서 명상을 주로 했던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이유님 들어오셨고 예랭님, 세상문구미님, 성장스토리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고 떡으로마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명상을 처음 이렇게 배울 때 어떤 학원이라든지 뭐 수련원 이런 형태로 유료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명상을 배우게 되나요? 네. 저는 이제 명상학교 수선제라고 해서 그 명상을 안내해 주는 명상 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명상학교라고 이제 표현된 것도 명상을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서 명상의 이제 깊이를 이제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음.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를 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명상 단체는 사실 많이 있어요. 자신한테 맞는 명상 단체에 가셔 가지고 이제 명상을 배우시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꼭 어떤 거를 배울 때에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명상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정식으로 배우는 단계를 거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 드립니다. 예. 우스갯소리지만 힐링 님이 이 뭡니까 배우실 때 네. 받았던 고 부분의 명상 뭐 협회면 협회 어떻든 네. 거기가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추천할 만하고 최고라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명상 단체는 이제 한국에서 명상을 사실은 외국에서 많이 배워오신 분도 많아요. 제 주변에 있는 청년 활동가분들도 뭐 태국, 인도에서 많이 배워오시고 어 그러고 뭐 한국에서 배우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명상 단체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처음 명상을 여기서 시작한 게 정말 행운이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다른 음. 명상 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저한테는 예 다른 데 다니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온 것을 좋게 생각하고 예. 기쁘게 그 생각하고 단체 있습니다. 이름은 공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단체는 명상학교 수선제예요. 아 네. 명상학교 수선제. 네네. 아 도심속 명상학교 이제 수선제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명상학교 수선제 이렇게 어쨌든 말씀 수선제를 기억하면 되겠네. 그죠? 네네네. 네. 네네. 수선제는 뜻이 어떻게 되나요? 뭐 수선제는 이제 나무 숫자, 선자, 예 음. 집제자 해 가지고 선도의 나무를 키우는 집이라고 하는데 선도의 나무가 수련생들, 명상하는 분들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제는 집제자인데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음. 그러니까 아 수련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집. 예. 네. 말씀 나누는 동안 뽀짝한 개미님이 들어오셨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또 뒤에 사진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네네. 또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 사진으로 바뀌었는데 요 네. 사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요 사진은 아까는 이제 오세아니아 그 아시아 쪽에서 했던 행사인데요. 요거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한 행사예요. 그게 2015 년도에 제가 갔었는데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핀도원이라는 공동체예요. 이 핀도원이라는 공동체는 핀도원의 농장 이야기 이 책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정말 큰 양배추를 키워 가지고 자연과 대화를 통해서 양배추를 키워서 이제 유명해진 마을인데 영성 공동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니 본부가 거기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1995 년에 만들었는데 그때 20 주년 행사를 이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국에서 몇 분이 갔었고 그래서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은 이제 헬레나 그 노르베리 호지님이 를 만났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빨간 옷 입으신 청년활동을 분이 네네. 맞아요. 네. 네.
오래된 미래에 그 쓰신 분이시고 한국에도 강연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에 오셨을 때도 뵀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에서 만난 인연으로 뵀었고 그 한국 그 청년 활동가 분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이 오른쪽 밑에 사진은 거의 2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유니버셜 홀이라고 핀도원의 상징적인 그 홀이 있는데 거기서 공동체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제가 공동체를 오. 만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항상 춤을 춘다는 거고, 예, 공동체 춤을 네, 명상하시는 분들이 모임이라서 뭐 과격하게 춤추지는 않을 거고 춤이 어떤 춤이에요? 그 공동체 춤은 사실 제가 명상춤으로 제 미더에서 저희 이모지로 하긴 하는데요. 네. 보통은 동그랗게 서서 해요.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추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동그랗게 서서 손을 잡고 추기도 하고 이렇게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하는데 마음을 여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그런 의미로 처음에 시작할 때 게임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동체를 만나면서 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춤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런 장면이고 그 가운데에 그 어르신하고 아이가 있는 장면은 여기에서 그때 행사 때 가장 어린 친구와 가장 연세 많으신 선배님이 이 행사를 시작하는 걸 알리는 그런 세리머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 공동체에 가운데 가면은 위에 사진 말씀이시죠? 네, 가운데 위에 사진이요. 저 공동체에서 또 인상적인 거는 그 시니어 분들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음. 그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것에 대한 지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는 뭐 어떤 그 제네럴 그 세대가 일률적인 게 아니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인상이 깊어서 그 사진을 넣었고요. 오른쪽은 제가 살고 있었던 그 한국의 공동체인데 제가 살고 있었던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제가 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그때 한 뭐 30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원, 바깥 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종을 땅 치면은 나눔을 해요. 뭐 1분 나눔하면은 또 땡 치면 그만해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거기 온 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넣었습니다. 네. 왼쪽은 이제 오세아니아 아시아 분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네. 단체사진을 한 번씩 찍어줘야지 기억에 남는다고 꼭 그러게요.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힐링님 제가 이제 명상 이야기도 질문 드리고 싶었고 네, 저번에도 희은 선생님이 미드에서 이제 생태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네네. 기억하고 있는데 약, 지금도 이게 어쨌든 젠이라는 게 저는 또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젠 하면은 사실은 외국에서 저희가 맞아요. 왔으면 네, 이게 참선할 때 네, 선자를 쓰는데 또 네, 아까 선은 또 다른 선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연결된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네, 간에 맞아요. 자꾸 그게 오버랩이 자꾸 되니까 저도 좀 혼동이 되기도 하네요. 네, 맞죠. 근데 참선선자 젠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젠이라고 하면 그렇게 Z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자, 이 여기서 네, 생태마을 질문을 좀 하고 네, 싶어요. 네, 네, 좀 제가 워낙 문외한이니까 네, 국내의 생태마을 네. 현황이라면 너무 거창하나? 어쨌든 실제 국내에 있는 네. 생태마을 어떤 형태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외국은 또 어떻게 생태마을 우리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어, 너무 지루한 이야기가 될까요? 짧게 저는 할게요. 궁금해서. 네. 제가 그 이제 사진 자료에 이제 한국 생태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축제가 있는데요. 그게 시작된 게 2017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예, 이제 우리나라는 공동체 운동가 세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황대건 선생님 세대가 계시고 또 이제 성함을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세대가 가장 지금 60세 이후 세대분들이 계시고 50세 세대, 뭐 40세 세대 이렇게 있고 30세 이렇게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국의 공동체 운동의 특징은 세계와 이렇게 막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소통을 하시기보다는 국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에도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 있는 공동체가 3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굳이 이제 세계에 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공동체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모임을 했던 게 제가 살고 있던 마을 선해빌이라는 마을에서 2017년도에 처음에 축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태마을 공동체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생태마을 하면은 왠지 도시는 아니고 그 농촌의 한정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내용을 쓴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청년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모임에 청년분들이 정식으로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꾸준히 이 모임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지금은 원주로 나왔지만 선해빌이라는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같이 이제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선해빌이라는 데가 위치가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선해빌은 지금 기대리 선해빌이라고 충북 보은에 있어요. 가장 뭐 저희 마을이 나머 나머지 생태 마을은 그러면 두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지금 아까 네네. 이야기해 주신 데 어디예요?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일양 공동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외국과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뭐 공동체의 가장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변산 공동체라고 해서 저쪽 서해안 쪽에 있는 공동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마기시 공동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달걀을 생산해 가지고 그거로 자립을 하는 공동체도 있고, 영성 공동체, 뭐 농촌 공동체, 그리고 도시 공동체, 그리고 서울에도 성미산 공동체라고 해서 도시 공동체도 있고, 그리고 종교 뭐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든 공동체도 있고 여러 공동체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들이 모임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네. 모임을 시도를 했는데 그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선해빌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이 네. 생명 공동체라는 게 네. 어떤 농촌 마을에서 같이 사는 것하고는 뭔가 다른 형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은 주로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선해빌은 저희는 이제 명상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네네. 생태 명상 공동체 그래서 명상 생태 공동체인데, 생태적인 삶을 추구는 하지만 명상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명상 공동체가 정체성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거기에 오셨던 모이면서 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랑 마찬가지로 다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농촌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핵심은 명상을 같이 하고 그 명상을 어떻게 하면 안내를 해 드릴까라는 게 핵심이지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면서 이제 흙을 밟으면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뭐 정원도 가꾸고 이렇게 생활을 하세요. 예. 음. 그러면 생활하실 궁금한 때는 것은 네. 농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적인 그러니까 농업을 애초부터 그냥 농업이지나 모르겠지만은 네네. 마을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살려면은 네.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이 제가 쪼끔 걱정이 맞아요. 된다 하나? 그 가장 우려인지 큰 모르겠지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한 3년 지으니까는 다 망한 거예요. 예. 주변에서 좀 알려주셔도 다 도시 생활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는 또 '아 뭐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3년 정도 계속 망하면서 '아 우리는 농사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 그러면은 명상과 생태와 그리고 어 농촌을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과 같이 하는 삶을 그러니까 같이 체험 마을 형태 그죠? 네네. 그쵸. 고런 소개를 쪽으로. 하고 예. 와서 명상 배우시고 그리고 음. 작은 텃밭 가꾸고 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식자재로 채식 위주로 음식을 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와서 체험하는 식이 저희한테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직업이 다양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사도 계시고 옛날에 선생님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의사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거를 같이 밖에서 일을 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살면서 같이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각각의 방법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또 공동 사업으로 그런 체험 마을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호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게 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고 3년만 버텨도 정말 잘 버티는 거다 했는데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10년 버텨서 그 이제 뭐그 생태마을 그 활동가 중에 황대원 선생님이 가장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 처음에 저희 마을에 오셨을 때는 뭐, 아이 뭐 3년 있다가 망할 거야 이제 그러셨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여기는 살아남을 것 같아 인정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가끔 연락하시면서 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는 젠이 유일한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텐셔널 커뮤니티라고 해서 인텐셔널이 이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만든 공동체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 공동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유럽 쪽이나 유럽에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젠에서도 유럽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아시아 이렇게 쪽에 있지만 유럽이 활동을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 여행을 한다 그렇게 책을 보시면은 유럽 뭐 독일, 프랑스, 뭐 그 틴다칸 스님의 플럼 빌리지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체험을 가고 가서 그쪽에서 지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데 저는 이제 도시 사는 사람으로서 질문이 네, 같이 모여 살아서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은 또 네, 몇십 년 동안 사실은 도시 생활을 했던 사람은 네, 자기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쪼끔 중요시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렇게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같이 모이면서 많은 것이 좀 공개되고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혹시 장점, 단점 이런 부분 뭐 단점 이야기해 달라면 안 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도 이제 10년 살았으니까 이제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동체 생활은 이제 이웃이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한테만 보이는 건데 언젠가는 이제 같이 사는 분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로를 이게 갈등도 많고 그리고 내 모습을 다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여러 공동체의 사례를 듣고 그리고 또 얘기도 듣고 그러지만 공동체가 어, 정말 와해되고 하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보면 뭐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내 아이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른 경험과 그리고 생활과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분들이 같이 사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유지될 수 있는 거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정말 우리는 다양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그냥 보아 넘길 수 있다라면은 유지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뭐 나는 농촌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모였다고 한다면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고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드는 거를 저는 가장 이상적인 마을이 되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이제 개인의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개인의 공간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잘 조절을 하는 것도 그 스스로 각각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쉽지는 그러니까 않지만 저도 지금 저는 네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는데 네. 사실은
어쨌든 대부분 도시에 살았던 사람을 가정을 한다면은 네. 개인적인 삶에 자기 가족 간의 삶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둘러싸여 가지고 처음에는 뭐 맨날 사람들 만나고 좋을 수는 있는데 어느 네. 순간 너무 개인 생활이 없어지고 그 속에서 또 하물며 처음 만나는 남자 여자가 둘이서 사귀어 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도 네. 많은 갈등이 있고 또 같이 살다가도 또 갈등이 있을 수도 네네. 있는데 네.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갈등 없이 산다는 게 진짜 네.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저희도 같이 사는 분들이 네네. 어 명상을 같이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 다른 생활과 뭐 문화와 이렇게 분들이 만나서 사신다면은 그거를 회의를 거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정말 갈등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 음.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듣고 그러셔야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시내빌 아까 자꾸 또 선해빌 이름을 네. 까먹었어요. 선해빌은 네. 수선제하고도 연결된 마을인가요? 네네. 어. 수원지에서 이제 도시에 살던 분들이 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만든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저도 살다가 그러면은 나왔고 예. 아이들도 네. 그러면은 시골로 학교를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네. 제가 옛날에 하얀 꿈님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시골 유학 생활을 하는 애들이 훨씬 더 행복 지수도 더 높고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네. 진학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도 네. 부모들이나 아이들도 있을 건데 그런 네. 부분은 만족도가 대체로 어떠한가요? 그 부분은 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생활하다가 이제 시골에 와 가지고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교육을 위해서 또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리 선해빌에 있는 학생이 한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외부로 나가서 기숙 생활을 하려고 그 신청을 하셔 가지고 시험 보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렇게 저는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교육하고 의료 이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물론 근데 또 아이들은 시골에서 사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엄마 애들도 아빠는 좋을 수 있지만은 또 있겠지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의사대로 온 경우에는 또 아이들과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예. 예. 잠시만요.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소개해 선생님 오셨고요. 희윤 쌤이 또 인사도 해 주셨네. 예 똑똑한 소비자님, 물닭볶음밥님. 와 이거 물닭볶음밥 상상이 안 되는 닉네임이신데. 기라이라님, 나야오님, 신혜교님, 해피니스2님, 뽀짝한 개미님, 떡으로만님, 세상공유님 아까 시켜 드렸죠.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 네. 어쨌든 네. 선해빌 그쪽에서 같이 공동 네. 생활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죠? 네. 이 첫 번째 위의 사진은 그 기대리 선해빌에서 공동체 축 생태마을 공동체 축제 1회 2017 년도에 했었던 사진이고요. 음. 가운데에는 또 공동체 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 그 공동체 춤 전문가분을 저희가 초대해 가지고 이제 했던 춤이고 나눔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포럼식으로 초청해 가지고 또 대화하는 이런 장면이고요. 밑에는 2 회인데 다른 공동체에서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가서도 오른쪽에 보면 아침에 "명상하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해 가지고 제가 명상 안내해 드리는 곳이어서 그 장면인데요.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시면 아침에 아침 명상을 안내를 해 드리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같이 1년 하고 내내 이런 행사 하시는 건 아니죠? 1 년에 한 번씩 했어요. 2017 년에 그러니까 첫 1 년에 한 회였었기 번씩이지 뭐 때문에. 주에 근데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음. 내년에 다시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음. 이렇게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코로나 그러니까 줌으로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줌으로 모임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서로 만나 가지고 이제 손에 손 잡고 춤추고 이런 것들은
못 하니까 아, 그런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하고 온라인 모임을 주로 하시고 뭐 줌으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동체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가장 즐거운 거는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각자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원래 준비하고 2020년도에도 준비하고 있다가 안 돼 가지고 이제 미루고 하시다가 내년에는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 저는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생명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하기 아 생 생태 마을에 생명 네네. 공동체란다. 생태 마을에 아, 들어가기를 생명 원하시는 분도 있을 공동체도 거라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하면 네. 들어갈 수 있는지 안내도 좀 해 주시죠. 어 이 공동체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다 다른 것 같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어 변산 공동체는 이제 저도 이제 탐방만 갔었는데, 거기는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음. 제가 지금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가셔 가지고 농사를 지고 공동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 쪼금 고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 그때 가서 뵀을 때.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저희 명상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상 공동체다 보니까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명상을 시작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어떤 아까 제주 일안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제주 숲에 집을 하나씩 짓고 계셨거든요. 직접 네. 거기 계신 분들이. 그 공동체 분들은 이렇게 약간 귀촌처럼 나는 또 뭐 시골에 가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출자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 음. 가서 마을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좀 어려웠던 점이, 그런 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너무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회의라든지, 그리고 마을에서 뭐 결정하는 것들 고런 과정이 좀 힘들었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종교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종교 있는 분들이 그 마을을 뭐 건물을 하나로, 지금은 예전에 은혜 공동체라는 이제 서울에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름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바꾼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공동체는 기독교 분들이 그 건물을 다 집으로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 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종교 공동체마다. 공동체는 오히려 네. 뭐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쉬울 네네. 것 같은데 네. 일단 명상이라든지 뭐 네. 일단은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좀 뭐 네. 너무 많은 부분을 물으면 1 시간 내내 물어봐도 안 되니까 일단 네. 수선제 그다음에 스네빌 이쪽으로 해 가지고 네. 뭐 너무 세속적인 질문인지 몰라도 네. 거기에 마을에 들어가고 싶으면 명상이랑 네. 기본적으로 좀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마을로 가서 정착을 하고 싶으면은 네. 금전적인 부담도 좀 있어야 되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금액이 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왜냐면 그런 금액은 정해져 있지 현재로는. 왜냐면 음. 처음에 명상을 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이 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입장벽이 있네요. 새로 이사를 들어간다는 이거는 좀 어렵기는 어렵겠네요. 그 명상을 시작하셔 체험은 할 수 있 가지고 회원이 되셔야 되는 진입 장벽은 있죠. 예. 네. 회원이 그러니까 되셔 가지고 체험을 해 회원으로. 보고 '난 마음에 들어서 여기 정착하겠어.' 네. 이러면은 네. 그런 것들도 어쨌든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었지만, 만약에 아, 그런 그런가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아. 회원분들, 명상을 하는 회원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음. 마을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활용을 해서 일정 기간 사실 수 있도록 사시면서 체험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음. 예전에는 지금 외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한국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며칠 와서 일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왠지 이렇게 명상, 힐링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을에 가면은 네. 육식은 못 하고 채식만 할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아, 채식을 주로 하는데요. 예, 육식을 이제 저희 이제 명상하면서 '아,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어요.'라는 이제
행동 지침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육식을 즐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그래서 먹지 네. 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즐기지 않는다. 네, 채식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육식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프로그램 할 때는 육식은 안 나와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음. 이제 채식 위주로 식사를 준비를 하고요. 근데 이제 명상을 평상시 오래 하신 분께 질문 드리면은 네. 이렇게 육식이 그런 명상이나 힐링 이런 네.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막 그렇게 딱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육식이 체질에 따라서 육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고 육식이 맞는 분이 계시고 안 맞는 분이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할 때는 저희는 점차적으로는 육식을 안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육식에 그 동물들이 키워지는 환경 있잖아요. 네. 또 환경들로 인해서 또 그 동물들이 고통받고 이런 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예전에 뭐 옛날에는 건강하게 자라서 저희가 육식을 예전에는 많이 먹진 않았잖아요, 예전 어르신들은. 예. 근데 그때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키워지는 환경, 공장식으로 키워지는 그런 비인도적인 뭐 환경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면은 먹겠지만은 이제 즐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네. 그렇게 있고요. 또 우스갯소리로 물어봤다 생각하십시오. 네네. 제가 뒤에 너무 사진이 바퀴로 받았나요? 뒤에 사진이 일본 탐방 사진이 나오는데 네네. 이렇게 탐방을 갈 때는 네. 자비로 이렇게 가게 되나요?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 친구가 가운데 위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이제 미치오 상이라고 젠에서 네네. 만난 친구예요 다. 젠에서 네네. 만나서 가게 되는데요. 자비와 그리고 그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음. 선해빌에서 다른 나라 공동체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탐방한 음. 거예요, 공식적으로. 음. 그래서 전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자비하고 그리고 지원금 여기 이분들이 다 선해빌 임원들 임원들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임원들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지 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많진 않아 가지고 좀 음. 많은 분들이 이 가셨고 얼마 정도 기간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보통 그때 4박 5 일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4 음. 박 5 일인가? 음. 5박 6 일인가? 여기는 한 2박 있고 또 저희 일본에 또 일본 수선제가 있어요. 일본 지부 또 가서 같이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했었고 여기는 자립을 그 벌꿀을 키워 가지고 그거로 하고 또 식당을 운영해서 자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음.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같이 넣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태마을 형태는 그 지방에서 잘 자라는 어떤 뭐 그 네. 식물이라든지 금방 네네. 꿀벌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체험마을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네.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 핀돈도 그렇고 여기 이제 코노하나 패밀리라는 것도 그렇고 체험을 통해서 많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음. 그리고 또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도 배제할 수 없죠. 농업은 반드시 하면서 음. 그러면서 근데 농업으로서 그 자립을 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처럼 가서 이렇게 체험 배우는 프로그램을 열면은 네. 또 많은 데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하러 오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 사회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관 지자체랑 연결해 가지고 지자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서 어떤 부분은 선해빌에서 하고 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좀 활성화돼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어 금방 지자체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네. 이렇게 공동체 마을이 있으면은 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받아도 그런 네. 프로그램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 사무장님이라고 계셔 가지고 고 마을에 이제 사무장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신청하셔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따오시면은 뭐
한 학기에 몇 번 와서 선생님들도 음. 체험하고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뭐 어른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예. 오늘 저하고 힐링님하고 이야기가 끊임없이 주고받다 보니까 네. 제가 채팅창에 사람들이 글을 아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네. 명상을 제대로 하면 지구뿐만 아니라 동물도 하나 나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연결되네, 자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육식 질문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질문했다 생각하시고 그냥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지금은 태국 사진이고요.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 볼까요? 예. 네네. 명상 강의 사진이 나오네요. 예. 네. 음. 제가 이제 본업이 명상 강의여 가지고 이 명상 명상 강의 강의 이것도 좀 안내를 좀 받고 싶은데 네. 처음에 이렇게 명상 강의를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쪼끔 레벨업을 밟아 나가는 거야? 그 아 서머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명상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어 저는 이제 요거는 제가 외부 명상 강의를 나간 장면이고요. 네네. 명상을 처음에 하고 싶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상을 하는 단체에 오셔 가지고 수선제를 찾아야 될 거고. 저는 당연히 명상학교 수선제로 오시라고 그러죠. 예. 원주로 오기 어려우시면 이제 서울에도 있고. 예예.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에 계속 있다가 이렇게 마을에 갔다가 다시 이제 원주로 왔는데요. 그 명상을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은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한국 눈일협회에서 제가 한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명상 강의를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음. 보통은 자연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자연에서 안 되더라도 이제 실내에서 하더라도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는데 명상을 처음에 이제 배우시면은 뭐 호흡하는 방법 안내를 해 드리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방법 안내를 해 드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을 조절하고 그리고 평상심을 평상심에 이르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명상을 요가도 그렇고 뭐 명상도 그렇고 뭐 운동도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으로 음.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셔 가지고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프렌드에서는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목요일 8 근데 시에 저녁에 명상이라는 뵙죠. 게 네. 미덥 안내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해 주시기로 하고요. 네네. 명상이라는 게 뭐 아침, 저녁,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몇 차례 딱 정해져 가지고 네. 계속 하면 아니면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하루에 아. 한 번만 해도 좋은 건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명상을 5 시에서 8시 뭐 7시 반 이렇게까지 하고 저녁에는 이제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이런 것처럼 아침을 여는 명상을 하고요. 저녁에는 뭐 일기 쓰는 것처럼 저녁을 마무리하는 명상 이렇게 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저의 경우는 좀 많이 하는 거고요. 뭐 네. 아침에 짧게는 뭐 30 분을 하실 수도 있고 1 시간? 저는 이제 3 음. 시간 2 시간, 3 시간까지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은 그렇게 시간 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2 그러니까 시간, 3 시간 하면은 그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거의 스님 기도 네. 수행 네. 수행하듯이 하는 네. 건데. 매일매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 제가 만약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침에 뭐 1 시간 뭐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몸 풀고 그리고 좀 이완하고 호흡하고 하는 것들을 하시면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가 좋으실 것 같고 저녁에도 너무 피로해서 그냥 바로 쓰러져서 주무시기보다는 샤워하고 이렇게 나면은 좀 상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하루의 피로를 저녁에 하는 이제 자세 명상이라고 해서 뭐 내 몸의 피로를 빼주는 그런 명상을 하시고 주무시면 좋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짬짬이 명상이라는 이제 저런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실 때 뭐 5 분, 10분 잠깐 호흡에 집중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의자에 앉으셔 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호흡하시고
하셔도 충분히 자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마음을 좀 다스리고 감정을 또 내리고 이런데. 예. 음. 려파지 님께서 "명상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10 분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고 또 네네. 네. 말씀을 나눠 주셨네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이 지금 사진 자료에 들어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군무도 하시고 명상을 하시는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네. 보통 명상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네. 모여서 하기보다도 그거는 인제 수련할 때 이야기고 네. 보통은 혼자서 조용히 뭐 명상 음악을 음. 틀어 놓고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명상을 주로 해서 네. 명상실에서 모여 가지고 뭐 아침에 이제 새벽에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줌으로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저희 이제 본부에서 이제 명상을 안내를 하시면은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같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 없이 자기가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다면은 혼자 조용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가 하시기도 하죠. 그렇게도 많이 음. 하세요. 음. 단체로 하시기도 하고 혼자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짧게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5분 명상 뭐 10분 명상 뭐 30 분, 1 시간 이렇게 시간은 다 다르게 하실 수 있고 상황에 맞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진짜 의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네. 명상을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단계가 어렵나요? 그냥 아니 전혀 음악 틀어 어렵지 놓고 가만히 숨쉬기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 같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네네. 할 수도 저희 있겠다 싶은데. 진입 장벽은 높지는 않지 않고요. 명상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상을 하면은 보통 이제 앉아 가지고 앉아서 눈 감고 이런 그런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예예예. 그런 명상도 있지만 동적으로 막 몸을 체조를 하면서 몸을 호흡을 잘하려면은 이완이 잘 돼야지 음음. 호흡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이완하는 체조를 많이 안내를 해 드려요. 아 그리고 예. 그래서 몸을 푼 다음에 호흡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게 그다음에 일종의 기체조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 저희는 오행 체조라고 하는데 기체조라고도 말씀 생각하시면 될 음. 것 같아요. 요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셨는데 네. 명상 전 후 힐링님의 어. 관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상. 그쵸. 저는 사실은 제 예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다른 걸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변했다고 하고 제가 사실은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제 별명이 차도녀였거든요. 그래요? 어. 예. 그래서 되게 날카롭고 좀 쌀쌀맞고 그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나이도 있고 그렇겠지만 좀 후덕해지면서 편안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음. 듣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제 지금도 막 화나고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그 감정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서 어 그런 장점? 그래서 제가 명상을 그렇죠. 하면 어떻게 마음의 보면 힘을 이 네. 우리 20년 동안 내공을 쌓으신 건데 그 네네. 우리 간상학 공부할 때 관 관상은 불여 심상이라는 이런 그 표지에 네네. 있는 거를 이제 기억이 나는데 마음의 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20년 가까이 했으면은 분명히 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상도 뭐 꼭 관상이라 할 것까지 없지만은 네. 인상도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질문을 그렇게 예. 드립니다. 그랬을 거예요. 물론 네네. 뭐 어쨌든 또 네. 연륜 나이가 있으면서 또 세상을 좀 더 터득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네. 인제 진짜 속물적인 질문지에 내용이 네.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은 네. 아까도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네. 이렇게 명상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한테 네. 돈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업은 뭔데 부업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사실은 지금 이 브랜드도 하고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큰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다면은 그거를 못 하니까 그렇죠. 물론 제가 명상 강의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업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주변 사람 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제가 본업으로 쪼끔씩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좀 더 본업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돈은 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질문이 돈에 대한 이 질문을 보고 '무슨 말씀일까?' 했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고 막 그 돈이 넘쳐나는 것까지는 바라진 않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나누고 싶은 거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도 낮에 잠시 여기에 계신 분하고 같이 그 전자책에 돈 버는 법 이야기를 한 50-60 페이지 돼 있는 글을 읽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은 돈이 현대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돈은 그거는 다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마음 수련을 하고 힐링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생활이 충분히 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어때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음. 이제 아까 이제 명상 강의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음. 그거는 충분히 돼요. 예. 아, 예. 그런가요? 네네.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 제가 이제 이 강의도 한 2015 년부터 한 3-4년 정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네네. 강의들이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죠. 뭐 1 년 음. 뭐 6 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무슨 명상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1 박 2일 워크숍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가능은 한데 사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래도 네. 러파니 님께서 아까도 네. 명상음악을 안 틀어도 되고 가만히 앉아서 수많은 생각들을 없애시는 것 자체가 명상이세요. 이렇게 네. 하고 또 해석을 또 해 네. 주셨네요. 네. 저희 명상은 명상음악을 틀고 하진 않아요. 아, 그러신가요? 예. 저희는 명상음악 틀고 하지 않는데 또 뭐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틀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상음악을 틀어 놓으면은 한 10분 정도 들으면은 잠이 오려고 하던데. 예. 네 그쵸.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네. 예. 자,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도 어떻게 보면은 다 못 드리고, 지금 어떻게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시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프라인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으로 음.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음. 지속적으로 쪼끔씩 이제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사실 약간 침체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 음. 영상도 같이 쪼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 요것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린 마이크로 힐링이라는 제목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데, 구독도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네. 오늘을 계기로 해 가지고 명상 힐링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네. 제일 앞 화면으로 돌려 놓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참 명상이라는 부분하고 이 메타버스라는 것하고는 참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도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 1년 열흘 이렇게 활동해 오신 힐링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그래서 힐링님한테 이 브랜드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 건가요? 한번 다시 마무리 한번 네. 발언을 좀 해 저는 주시죠. 이 브랜드 그때 질문을 주셨을 때 썼던 글은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귀한 만남과 나눔의 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한테는 이 브랜드가 정말 도전이었고 그리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이 명상을 이 브랜드에서는
이런 메타버스에서는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라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루의 루틴 쉬운 명상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오셔 가지고 같이 나눔하실 수 있고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제 친구분들이라서 많이 와 주시고 그리고 또 호몽님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와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저 무대 위에 올라오신 분이 지금 닉네임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내려와 주시고 제가 지금 30분 같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이름 한번 또 불러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코치 썸머님,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님 반갑습니다. 체크님, 수경옥화 님, 복길이 님, 정국님, 쌍둥이 님 들어오셨네. 그다음에 올레비에 님도 들어오셨고 메타버스 송누 님, 소나무 소연 님 이런 분들이 제가 아까 읽어 드린 이후에 계속 들어와서 같이 하고 계신데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 30분이나 이렇게 같이 아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다들 즐거운 시간에 같이 해 줘서 너무 고맙고 이 막판에 또 후원해 주시는 러파니 님 그다음에 다장나무 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힐링 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아 고맙습니다. 나와 주세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한 시간 제가 평소 때 이 네. 명상 요가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뭐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만 드렸는데 대답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예. 자, 그러면은 하트부터 할까요? 예. 네. 하트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수 할게요. 힐링 님 네. 박수. 네. 자, 그다음에 진짜 상기 때부터 이때까지 열심히 활동해 오신 마이크로 힐링 님을 위해서 최고의 엄지척 하겠습니다. 엄지척 하나, 둘, 셋.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호몬 캠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호몬 캠프는 월요일마다 일하는데 12월에는 2번을 더 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요번 주 목요일도 하고 다음 주 목요일도 해요. 그래서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리면은 요번 주 목요일 날 12월 8 일은 비올라 하시는 비올리스트 양올리 님을 초대했습니다. 예. 그럼 비올라 연주도 좀 들어보시고 그분이 또 상기 때부터 계속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브랜드를 같이 했는가 이야기도 좀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연주자를 또 초대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12일 날에는 클라브는 로사 님이 또 출연자세요. 그래서 와. 클라리넷 연주를 또 듣게 될 겁니다. 아무튼 2월 달까지 저희 호몬 캠프 출연진이 꽉 짜여져 있다는 거 아시고 아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에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호몬 캠프가 이렇게 오늘이 37 회인데 이렇게 네. 같은 이름으로 오랫동안 해온 덕분인지 이렇게 네. 제가 초대하면은 많은 분들이 호의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2월 달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힐링 님 네. 호몬 캠프 같이 한 소감도 짧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오늘 정말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호몽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지 보내 주셔 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전에 이제 힐링 한 잔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제가 '아 이렇게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브랜드 했을 때랑 1 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친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커뮤니티에 제가 소속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호몽 캠프에 초대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셔서 호몽님 너무 고맙습니다. 와 주신 예.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지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질문지 드리는 것은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도 네. 제가
초대 손님을 좀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아. 있기 때문에 다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을 또 읽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읽어 나가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음. 참고로 그렇게 또 아셨으면 좋겠는데 실컷 질문해가 답을 했는데 왜 질문도 안 해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아니에요. 저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 그랬어요 사실은.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어쨌든 늦게까지 같이 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중요한 날이에요. 날을 넘겨서 새벽 4 시에 또 브라질하고 축구도 하는데 아. 12 시에 일본 축구도 봐야 되겠고 아무튼 네. 오늘 날밤 새는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목요일 날 또 양올리 님하고 비올라 연주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